생활법률 7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증금의 반환 한번 보죠. 이 보증금의 반환이 이제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원래 채권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리고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죠.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언제 생겼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은 다 동순이에요. 동순이.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뭐예요? 그냥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 비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간에는 우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인정해주고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우선 변제권,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 그 교재 91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보증금의 법적 성질은 정지 조건부 반환 채무를 수반하는 금전 소유권의 이전이다. 자, 우리가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약혼 예물 할 때 우리가 살펴봤잖아. 약혼 예물의 법적 성질이 뭐라 그랬죠? 약혼 예물의 법적 성질.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정지 조건이 나왔네요. 우리가 조건 중에 정지 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우리가 정지 조건, 그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 효과가 소멸하는 게 해제 조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지 조건이라는 얘기는 이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해.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냐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부 반환 채무. 그러니까 어떤 정지 조건이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지 여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른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해놓긴 하지만 계약은 갱신될 수가 있어요. 계속 갱신돼서 더 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언제 종료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 도중에 상대방의 어떤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고 그 채무 불이행 사유로 말미암아 임대차 계약이 더 이상 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언제 종료될지는 알 수 없지. 그때 조건이 뭐라 그래서 우리가 그 부관 중에 조건하고 기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조건은 장래 발생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실이 조건이라 그랬잖아.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을 기한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 예를 들어서 뭐 2021년 7월 1일 그건 확실히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건 기한. 근데 조건은 그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게 불분명한 사실이 그게 조건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만약에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 없다면 당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지급했던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고, 만약에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 뭐겠어요? 뭐 월세 약정했는데 월세를 안 냈다든지 체납했다든지 임차료를 체납했다든지 아니면 임대 목적인 건물을 어떻게 손상을 시켰다든지 그래서 손해배상 채무를 졌다든지 이렇게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 채무 불이행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주기로 한 그런 조건부 금전소유권의 이전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1억을 냈어요. 그래서 내가 임대차 계약 끝날 때까지 내가 한 번도 월세를 체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살고 있는 건물에 뭐 불이 났다든지 뭐 훼손시켰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뭐 한 월세 한 100만 원씩 약정을 했는데 두 달치를 안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9,800만 원을 이제 돌려받는 거죠. 이런 조건부, 정지 조건부 반환
채무를 수반한 금전소유권의 이전이라는 거예요. 자, 92쪽 한번 보시죠. 92쪽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자, 주택 임대차가 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 등으로 종료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주택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겠죠. 그리고 세입자는 뭐예요?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임차주택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 양 의무는 뭐예요? 서로 동시에 이행할 관계에 있어요. 이걸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래. 이렇게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럼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때까지 그 임차주택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거니까. 아니 너는 돈 안 주는데 내가 임차주택을 왜 돌려주냐 이거죠.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동시행 관계. 따라서 주택 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는 어떤 채무 불이행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살펴본 것은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이렇게 정지 조건부 반환 채무를 수반하는 금전소유권의 이전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고 이런 임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와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 채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갖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문자 그대로 채권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얘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우선 변제권.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없어. 예를 들어 경매 절차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경락 대금 중에 예를 들어 저당권자 같은 거면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래서 저당권자 같은 건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일반 채권자들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채권에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당권자 같은 우선 변제권을 가진 물권자가 우선해서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채권자들은 뭐예요?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눠 갖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근데 이 주택 임차권 같은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마치 저당권자처럼 우선 변제권이 인정돼요.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는 언제나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 채권자보다는. 그런데 이제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임차권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자가 있으면 그 저당권자보다는 후순위로 변제를 받게 되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이렇게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권보다 나중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는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이러한 우선 변제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 그리고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경락대금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거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 우선 변제권.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냐 하면요. 확정일자의 우선 변제권 성립 요건 있죠. 93쪽에 우선 변제권 성립 요건을 한번 보시면요. 임차인이 이사 와서 주민등록을 갖추고 이건 뭐죠? 대항 요건이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요건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는 거죠. 어디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누가 찍어주나요? 동사무소에서 찍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갈 때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들고 가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그 동사무소 직원이 다 알아서 처리해줘요. 이 확정일자라는 게 뭐냐? 문자 그대로도 확정된 일자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확정일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월 1일 날 동사무소에 갔어요. 2020년 5월 1일 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2020년 5월 1일자 도장을 찍어줘요. 4월 29일자 도장 찍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예, 제가요 사실 이사원분 한 달 전에 왔거든요.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실은 한 달 전에 했는데요. 제가 깜빡하고 계약서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일이 있다 보니까 차일피일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서야 왔네요. 제가 한 달 전에 4월 1일 날 이사 왔으니까 임대차 계약서상에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데 4월 1일자 도장을 찍어주세요 하는 건 안 돼요. 그거는 담당 공무원도 못해. 내가 지금 확정일자는 뭐야? 확정일자는 일자를 변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확정일자. 여러분들이 5월 1일 날 가면 5월 1일자 도장이에요. 5월 3일 날 가면 5월 3일자 도장이야. 그래서 확정일자라 그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5월 1일 날 이사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꽝 받아들면 대항력도 생기고 우선 변제권도 인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뭐가 있냐면 대항력은 언제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대항요건을 갖춘 그 다음날이라고 그랬잖아.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5월 1일 날 이사를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5월 1일.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그 다음날 5월 2일 날 생기죠. 그럼 이렇게 우선 변제권은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인정이 돼요? 확정일자를 5월 1일 날 받았으니까 5월 1일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대항력이 그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5월 2일 기준으로 인정돼요. 5월 2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5월 1일 날 이사 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는데 깜빡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5월 2일 날 가서 확정일자의 도장을 받았어요. 자, 이 경우에 대항력 갖춘 날은 5월 1일이니까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 5월 2일.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어요? 5월 2일. 그럼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인정돼요? 5월 2일. 응? 5월 2일. 응? 이해가 되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선 변제권이 무조건 확정일자가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려면 확정일자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대항요건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인데 대항요건이란 게 뭐예요? 대항력 언제 발생해? 대항요건 갖추면 그 다음날 발생한단 말이야. 그걸 염두에 두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기준 일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자, 확정일자의 효력 한번 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확정일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져가면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안 찍어줘요. 사본에 설령 확정일자가 찍혔다 하더라도 효력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뭐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야 돼요. 원본. 복사기 사본 해가지고 들고 가면 안 돼요. 원본을 가져가셔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확정일자의 효력 한번 보죠. 93쪽 확정일자의 효력. 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마치 전세권자처럼 물권자처럼
일반 채권자나 후순위 물권자, 후순위 물권자는 주로 후순위 저당권자겠죠. 후순위 저당권자의 우선에서 경매 절차의 경락대금에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어요. 이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우선 변제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까지 받아뒀어. 근데 나중에 이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래서 이 저당권에 기한 경매 청구 또는 뭐 일반 강제 경매가 진행됐다고 하자고요. 자, 이 경우에 나는 뭐예요? 저당권보다는 선순위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죠. 경락인에 대해서. 저당권 이후에 권리만 소멸하지 얘는 우선하니까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에이씨 나 그냥 보증금 받고 딴 데로 갈래. 그러면 어떻게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우선 변제를 받게 되면 임차권도 소멸하죠. 우선 변제를 받게 되면 임차권도 소멸해요. 그래서 내가 보증금 돌려받았잖아. 보증금 언제 돌려받는다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돌려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으면 임차권은 소멸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는 두 가지 패를 들고 있는 거야. 임차권을 주장해서 그 새로운 집주인에게 경락인에게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뭐 내가 남은 기간 살고 나갈 때 새로운 집주인한테 보증금 받아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패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자, 94쪽 한번 보세요. 94쪽 배당 요구 신청서의 제출을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우선 변제권을 경매 절차에서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 있는 확정 일자까지 갖춘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이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반드시 주의할 게 뭐냐면요. 그 경매 절차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배당 요구, 그러니까 나한테도 배당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 이 배당 요구 기간 내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돼.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다고 경매 법원이 배당을 해주지 않아요. 응? 전세권자라든지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별도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해줘요.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도. 왜? 등기부상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 등기부상 저당권자는 다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별도로 배당 요구 안 해도 법원에서 알아서 배당을 해줘. 그런데 임차인은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 못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었고 나중에 임차인이 이사 와서 뭐 주민등록을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경매 절차에서 1순위 저당권자보다 나중이죠. 그럼 어떻게 돼? 임차권 소멸하죠? 그럼 얘는 뭐야? 임차인은 대항력은 행사 못하잖아. 그럼 이때 할 수 있는 건 뭐야?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선 변제권을. 근데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경매 절차가 끝났어.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우선 변제 못 받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우선 변제가 인정이 된다. 그 배당 요구서 제출을 보시면요. 거의 두 번째 줄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경매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배당 요구를 할 때는 뭐 특별한 서류가 요구되지 않아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이제 제출을 해서 배당 요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얘기를 하면요. 자, 이렇게 임차주택에 대해서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인 경우에 자, 임차 건물을 이제 경락을 하죠.
경락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부동산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건물만 따로 떼어서 경매를 한다 그러면요. 그 경매 절차에 참여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보통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 경매를 해야 사람들이 들어오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어디 그 경매에 들어가는데 건물만 경매에 들어왔어. 토지는 경매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그 경락받고 싶겠어요? 그 경매 절차가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일괄 경매를 하죠. 일괄 경매. 근데 임차인이 지금 뭘 빌려 쓴 사람이에요? 여기 주택 임차인은 땅을 빌려 쓴 사람인가? 아니죠. 주택 건물을 빌려 쓴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일괄 경매예요. 거의 대부분은 다 부동산하고 그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경매를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제 임차 주택에 임차인 같은 경우에 건물, 주택, 건물만 지금 빌려 쓴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러면 건물의 경락 대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면서 양가로 쳐서 뭐라고 했냐 하면 대지 부분의 경락대금도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대지 부분의 가액도 포함한다. 응? 그러니까 이때 우선 변제권은 건물 부분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지 부분, 그러니까 건물 대지 다 통틀어서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 부분의 경락대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건 잘해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